민원연 언론대부 조선일보 편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자, 제가 오늘 사고를 쳤습니다. 이 녹음을 미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걸 일요일 날 나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요일이 금요일이에요. 저는 지금 금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책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절반은 읽었어요. 다 읽고 밑줄도 그어놨는데 침대에 놓고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퀵으로 받아서까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럼 방송을 그냥 펑크 낼까? 우리 BW께서는요, 저보고 방송은 펑크를 내는 게 묘미라면서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민원연이 좋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가지고, 제가 읽었던 다른 책을 가지고 좀 잠깐 특집으로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조선일보 대부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관련된 얘기를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침 저희가 지금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주성치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지금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자 시절에 사법농단 문건을 추가 공개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조선일보와 대법원이 기사를 거래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죠. 이거는 논란이라기보다는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널리즘 제인가요? 그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듭 주성치에서 얘기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조선일보와 양승태 대법원의 기사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왜 조선일보가 그렇게 거래를 시도했을까? 그냥 대법원이 와서 겁준다고 조선일보가, 그렇게 힘이 좋은 조선일보께서 굳이 무슨 거래를 응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아쉬운 것이 있었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자, 무엇이냐면은 조선일보가 방응모 창업주라고 말하기 사실 좀 그런데,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들어보면 방응모 사장은 굉장히 뒤늦게 조선일보를 사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조선일보는 지금의 사주죠. 어쨌든 방응모 사장, 그러니까 방응모 사장이 일본 일제 감정기에 군수업체 경영진으로 활동한 전력을 친인행위로 볼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게 대법원 판결이 마지막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결을 위해서 계속 대법원과 기사 거래를 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법원행정처에서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밀한 전략을 세우면서 그 문건에 보면은 조선일보에 공을 들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에게 이런저런 칼럼 같은 걸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송에서 막 읽어줬었어요. 조선일보의 실제 보도와 법원행정처에서 요구했던 보도, 그러니까 보내줬던 글이 얼마나 비슷한지, 정말 거의 복사해서 나가는 수준의 그런 칼럼들이 나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고법원에 애초에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굳이 갑자기 이 법원행정처를 만난 이후에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당시에 이 논의가 2015년에 있었거든요. 법원과 조선일보의 기사 거래 논의가.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방응모 사장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바로 우리 관련된
판결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대법원의 요구를,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던 이 방응모 친일 관련된 재판에서 뭔가 피해 나가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재판을 저희가 그래서 전체의 재판 내용을 판결문을 다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에 일부 판결했던 것, 그리고 그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다 입수를 해서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자, 이 상황을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재판은요,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건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걸었냐면은 그 법원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고로 해서 방우영 씨가 걸었습니다. 왜 걸었느냐?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우리 방우영 회장은 친일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이렇게 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판이 그럼 어떻게 나왔는지를 쭉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행정안전부 산하 친일 반민족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애초에 2009년에 방 전 사장을, 그러니까 방응모 사장이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근거는요, 방 전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강에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일제에 군수품을 납품한 조선 항공공업의 발기인 감사를 지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납품업체에 감사를 지냈다. 세 번째는 조선총독부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촌동원 조선연맹에서 발기인과 평의원으로 활동했다. 딱 요 세 가지가 친일행위다라고 애초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것을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방 전 사장이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쓴 것은 친일행위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일제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군수회사에서 감사를 지냈다라는 경력은요,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친일 행위로 보지 않는 그 근거는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에 일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한 경우로 친일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돕는 경우에는 친일 행위인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제가 아까 말한 조선항공공업에 감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감사는 운영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발기인과 감사 두 개를 다 했거든요. 이쯤 되면은 운영자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럼 꼭 사장이어야지 된다는 소리인지는 대법원은 이거를 이제 기존 재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봤고요. 학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반민족 규명법의 취지를 너무 좁게 해석한 판결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전범 단체인 조선항공공업에서 발기인과 감사를 동시에 맡은 것은 그 자체로 전쟁에 대한 협력행위였다. 구체적으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지 않았으니 일제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역은 했지만 친일은 아니다. 라는 식의 논리적 모순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도 방 전 사장은 회사의 운영을 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다. 법원은 일제에 협력한 조선항공공업의 성격에 주목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판결이 굉장히 늦게 나왔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대법원이 어땠냐면요. 고등법원이 2012년 1월에 그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 이 판결은 2016년 11월, 그러니까 4년이 넘었죠.
12년 1월에 했는데 16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질질질 끈 거죠.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을 내놓은 것이었고요. 이 동안에 조선일보는 계속 대법원에 어떠한 로비 또는 대법원이 원하는 그런 기사 쓰기를 해왔겠죠. 특히 우리가 볼 때 이 법원행정처의 요구가 왔을 때 그렇게 법원행정처가 써달라는 것은 다 써주고 해달라는 기획은 다 해주고 그렇게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자, 그런데 대법원이 사실 이렇게 계속 질질 끌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아무리 대법원이 우리가 이제 사법부를 믿지 않지만 많이 이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친일 맞는데 친일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데 그런 재판을 또 내놓기는 또 민망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그리고 또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뭐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에서도 상당히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욕먹기도 싫고 어째 이러면서 질질질질 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사무총장은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5년여 만에 결론을 내놓으면서 가장 무거운 친일 행적을 친일로 인정하지 않았다. 가장 무거운 거 아까 말한 그 감사했던 거 있잖아요. 발기인가 감사. 사실 이게 가장 무겁다고 판단했나 봐요.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다. 언론 권력인 조선일보를 배려한 타협적 판결로 보인다. 인천 김성수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김성수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좀 더 추적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일단은 방응모 사장이 그러면 일단은 대법원 판결에서도요. 가장 무거운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친일 행위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가 감사를 지낸 점 이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친일 맞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 조선일보는 그러나 그래도 세 개 다 한 것보다는 가장 무거운 거 하나 빠졌으니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것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민족문제연구소도 이렇게 비판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방응모는 친일 맞다. 너는 반민족 행위자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재판 결과가 나온 거고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조금 좀 더 많이 빠져줬으면 좋겠지만은 가장 센 거 하나는 그래도 빠졌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조강이라는 것에 뭘 썼을까? 그 두 개의 내용들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그래서 이 재판 결과를 조금씩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이 사람이 방응모가 이제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보는지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요. 반민특별법 애초에 인정했던 사실들을 좀 이렇게 보면은요. 방응모 씨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걸 조선일보가 또 열심히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것이 다 기록에 남아가지고 친일 행적이 우리에게 남아졌습니다. 조선일보 기록에 의미는 참 있습니다. 1937년 8월 21일에 그 보도한 37년이에요. 이때 방응모 씨 시국 인식 강연 이런 내용을 제목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도를 했는데요. 경성방송국에서는 일반의 시국 인식을 깊게 하기 위하여 시내의 저명 인사를 총동원시켜 시국 강연을 계속하여 왔는데 20일은 시국 강연 제6일로 본사 사장인 방응모 씨가 강연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화는 쓸데없는 베일을 일삼아 제국에 도전하여 극동의 평화를 교란시켰고 일본 제국은 극동화인이 되는 진화의 베일을 절멸케 하여 극동 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37년 9월 8일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번 제2차 시국 순회 강연은 지난 6일 아침 9시부터 의정부 양주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양주 군수 원산시의 강사 소개가 있은 다음 본사 사장 방응모 씨가 등단하여 진화 사변의 원인과 진화에 대한 세계 열국의 태세와 금후 국민의 각오에 대한 1시간의 열변이 있었다. 이어 목사 박연서 씨가 등장하여 현안 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고 끝을 마쳤는데 청중 약 500여 명의 집합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연천에서 강연이 있기로 되어 1시 반 열차로 출발하였다. 이게 신문 기사예요? 참 옛날 신문 참 이상하죠? 일단은.
자기네 사장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강연을 했고 몇 시기차를 타고 이걸 다 기사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언론에서 방응모 씨가 시국 강연을 하고 돌아다녔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100% 친일 행적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잡지 조강은요. 1935년 11월에 조강은 방응모 씨가 창간을 했고요. 이 잡지 조강은 1940년 4월부터 조선일보 출판부가 개편된 조강사로 그 발행인이 변경되었는데 이때부터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잡지라는 거예요. 대동아 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의 논설과 문예물이 잡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전한 친일 잡지였다라고 조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조강에 나오는 글들은 정말 이 조선일보보다 좀 더 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강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요. 조강 제6권 제7호 1940년 7월 1일 날 나왔던 글입니다. 명치 27에서 28년 일청 전쟁과 37에서 38년에 일로 전역에서 승전한 그 패기가 30여 년 세월이 흐른 오늘에 있어서 만주건국 진화사변으로 인한 신동아 질서의 건설로서 대일보는 완전히 동양의 맹주가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강직한 일본 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이런 식의 글들이 있습니다. 조강에 있는 글들 대부분이 굉장히 세요. 1943년 9월 1일에 보면 남태평양의 대소모전, 북장의 전국은 1억 국민의 총궐기를 제청하여 맞이하는 바이다. 반도 청년의 황군의 편입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원으로 군속으로 아직껏 펴보지 못한 웅지를 남북으로 펼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양곡 공출에 힘쓰는 농민의 야성, 광물비상 증산 운동에 주야 노력하는 광산종업원, 기타 산업 전사의 기계에 맞추어 가정생활에서는 저축 강화, 최저생활 감수에 도도한 결전 생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그냥 쥐어짜라 하는 거야. 노무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군속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껏 펴보지 못한 웅지를 남북으로 펼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황군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특전을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줬다. 공출 힘쓰시는 농민들 애쓰신다. 광산의 종업원들도 애쓰신다. 그리고 가족에서는 저축 강화하고 최저 생활을 감수하라. 이런 요구를 이제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뭐 또 하나 읽어드리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이분이 이제 조강은 100% 무조건 친일행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그 군수업체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쉽지만은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 관련된 친일은 100%입니다라는 것을 대법원마저도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 양승태 대법관이 있던 정부에서마저도 이것은 거부할 수 없었던 것 아닌가. 이건 맞구나. 친일이다. 이거 빼면 진짜 안 되겠구나. 돌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는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조금 읽어드렸어요. 다른 내용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언론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요. 뺐습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주에는 진짜 책 제대로 갖고 와서요.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2편을 들어가서 또 재미있는 시대가 오거든요. 또 조선일보가 반짝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나 좋은 그 언론인들이 많이 들어간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조선일보의 여러 가지 그 굴곡의 역사들을 조금 더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아쉬운 대로 저의 이 치매 증상 때문에 오늘 책을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